제가 여러 번 성매매를 했는데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외도를 한 것은 아닌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성매매와 연결되시는 분들은 자신들은 외도가 아니다, 불륜이 아니다, 그냥 내가 돈 주고 성매매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잠시 즐긴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성매매를 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증 심리적인 관계 중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나고 아내한테 혼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이렇게 가는 건 그렇게 나름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생각을 할 때 성매매 한 번을 했더라도 아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외도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부정화시키는 그런 현상, 즉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에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는 거, 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의를 해주신 이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성매매를 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관계 중독, 즉 성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관련돼서 내가 돈을 이렇게 주고 반응에 나오는 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냥 성이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성매매를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나에게 관계 중독이 발생했구나 라는 게 일단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외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나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인간관계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되는 의식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식장애와 표현장애는 기본으로 가지만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거는 외도가 아니었어, 이거는 내가 원인이 뭐였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결국은 의식장애까지 발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외도를 한 게 아닌데 아내가 아파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거는 너무 강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 번을 성매매를 한 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여러 번을 했던 간에 이거를 알게 돼서 내가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외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외상 트라우마는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부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이 다 부정화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설령 섹스리스로 살아온 부부였을지라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배신감을 갖게 만드는 이게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이건 외도가 아니다, 내가 그냥 잠시 일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 그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내에겐 이미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외도 안 했어요. 그냥 누군가 여자 한 명과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뭐하고 그냥 문자로, 우리가 왜 작업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직 외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게 됐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외도는 아니었다,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라고 지나가거든요. 외도한 게 아니니까. 외도 안 한 거 맞아요. 문제는 뭐냐,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외도 안 했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못 살아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외도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지요, 의심하게 되죠. 이게 진짜 남편이 외도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뭘로 갑니까? 바로 의부증으로 가는 겁니다. 부정망상 장애라 그러는데 이게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외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중요하냐면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외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성매매를 했다는 그 사실을 아내가 아는 순간 아내 자신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는 것. 이 외상 트라우마는
인간으로서는 겪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아내로서는 남편을 믿고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나름 잘 살아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배우자에 관련돼서 배신감을 딱 느끼게 될 때 오는 고통이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나름 그동안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럴수록 아내는 더 힘들어요. 왜? 아내한테는 이미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뭘 해더라도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아내가 뭐 이것도 뭐 나는 옛날에 뭐 이것도 안 해주지 않았냐, 뭐 그래서 그거 다 맞춰줘요. 남편이 힘들긴 하더라도 아내만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래서 뭐든 해줍니다. 상담도 하자 그러면 상담도 하고 뭐도 하자 그러면 뭐도 하고 다 합니다. 모든 거를.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고 외상 트라우마가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외상 트라우마는 더 커져요. 외상 트라우마는 더 커집니다. 뭘 해도 커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뭐 이번엔 성매매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섹스리스 때문에 뭐 부부관계가 영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니까 아내 입장에서 막 고통스럽다가 그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서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성매매를 이거를 몰랐을 때는 부부관계 거의 없이 살았는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서 서로 부부관계를 매우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아내가 되게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진짜 이거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막 진짜 부부관계만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의 관계 중독이 악화되는 길이고 매우 빠르게 악화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빠르게 강력하게 커지는 일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마치 회복된 것처럼 느껴요. 오늘만 회복된 거예요. 내일 또는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져 있는데 그러다가 조그마한 문제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날 부부관계 끝나요. 대신 아내는 이제 남편 빼놓고 아무 남자나 다 이렇게 돼요. 성관계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이 외상 트라우마는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키우지 않으려면 지금 아내가 막 필요로 하는 거 뭐 하는 거 일단은 다 듣고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계속 분노를 해요. 그리고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편안해지면은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성매매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나에게 관계 중독이 이미 발생이 됐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될 가장 강력한 고통을 느끼는 그 외상 트라우마가 아내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거 왜 발생됐느냐, 잊어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외상 트라우마는 발생됐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더라도 내 관계 중독이 악화가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아내 외상 트라우마는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모든 게 다 끝장나게 생겼어요. 지금요. 어디로 가도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좋으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 고통부터 일단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뭔가를 해서 아내가 좀 약간 괜찮아진 것 같아.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설득을 해야 돼요. 왜? 나의 관계 중독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외도로 관련돼서 성매매 관련돼 지금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관계 중독, 그래, 왜 아내의 고통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의 고통을 해결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아내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아내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조곤조곤 이렇게 하면서 필요하면은 상담 요청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내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내를 잃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서 아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를 갖냐면
이제 나의 관계 중독이에요. 아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치료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되니까. 그럼 많이 안정돼요. 자, 이제 아내가 좀 안정됐다 생각하면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되느냐? 나의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나의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해서 그래야 부부관계가 행복한 부부관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둘 중에 한 사람만 치료되고 한 사람이 치료 안 된 상태로 간다?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말 예를 들어 아내 외상 트라우마를 어쨌든 치료하게 했어. 그래서 아내가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행복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런데 남편은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아내만 괜찮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뭐 잘해주고 뭐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평생 작용하는 관계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도와 연결되는 성매매와 연결되는 어떠한 다른 여자와 연결되는 이것만 없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멈추는 건 가능하니까 외도에 관련된 부분에. 그러나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뭐 하나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그날 자칫 잘못하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사라지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방을 하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걸 예방을 하려면 제일 우선은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도록 설득을 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남편을 외도했다 아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에 목숨 걸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들이 원래 그거 잘 안 해요. 왜? 돈 아까워서. 시간 낭비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남편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인생이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안 무너져 봤잖아요. 아직은. 근데 시간 가면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아내분도 똑같은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돈이 얼만데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요. 그래도 치료를 설득해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다 무너져요. 다.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다 잃어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아내를 치료하는 거를 설득을 하는 게 1번.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는 게 1번이에요. 지금 남편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는 치료할 생각이 아예 없고 그다음 완전 단절하고 이렇게 됐다? 그럼 나의 관계 중독부터 치료하세요. 아내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외상 트라우마 가진 사람이랑은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관계 중독을 치료하고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치료할 수 있는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그런 이제 버리는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설득을 할 수 있는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아내를 설득을 하세요. 아마 그러면 아내분도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아마도 아내분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먼저 치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아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몇 개월 안 걸리지만 치료되지 않으면 내가 노력을 한다. 아내를 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치료 시작이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내를 설득을 해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아내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 끊어야 돼요. 아내를. 끊어놓고 나를 치료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상 트라우마는 커지기만 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은 아내를 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는 회복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 정말 우리 이렇게 치료 좀 한번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치료 시작을 해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 보여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행복하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행복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성매매를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하잖아요. 아프고 힘들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먼 옛날에 행복을 만들기 전 단계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같은 물론 기분은 좀 나쁩니다. 근데 이내 돌아갑니다. 행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된 사실이기 때문에 요 점을 꼭 감안하셔서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주시고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세요. 아내가 편안해졌다? 그러면 너무 위험해. 치료가 돼서 편안해지는 것과 악화돼서 편안해지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인생 전체가.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